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오전 9시 서울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 최상층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창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그 위로 이른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오죠. 이곳은 재계 전설 최숙자 회장의 보금자리입니다. 70대에 접어든 최숙자 회장은 여전히 누구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요가와 산책을 마친 후 정갈한 아침 식사를 드시는 게 그녀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크림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은발을 단아하게 빗어 넘기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예쁘시네요. 30년 넘게 최숙자 회장을 모셔온 가정부 김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은 잃으면 안 되지.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게 답하며 립스틱을 발라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의지가 살아있어요. 최숙자 회장은 4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국내 굴지의 그룹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룹 경영을 맡아 10년간 더 성장시켰고 5년 전 은퇴한 후에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채 여전히 재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오늘은 한국제일은행 VIP 라운지에서 중요한 투자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최숙자 회장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녀는 15년간 이 은행의 최고 우수 고객으로 분류되어 왔어요. 은행 직원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특별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 박 기사가 정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핸드백을 챙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7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최숙자 회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야. 최숙자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제일은행 본점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안내를 받았어요. 로비 직원들은 최숙자 회장을 알아보고 깊숙이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미소로 화답하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VIP 라운지는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라운지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김민수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민수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 최숙자 회장이 받아온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최숙자입니다. 오늘 10시에 상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최숙자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최숙자 회장의 나이를 확인한 후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동료 직원과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냄새가 좀. 김민수가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최숙자 회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김민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라운지 소파에 앉아 상담을 기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VIP 라운지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최숙자 회장은 평소보다 주변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어요. 요즘은 정말 디지털 시대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응이 힘드실 것 같아요. 김민수가 젊은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스마트폰 사용법 물어보실 때마다 답답해서. 여직원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태블릿으로 해외 뉴스를 읽으며 인터넷 뱅킹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최숙자 회장님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잠시 늦어져서 1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김민수의 태도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숙자 회장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투도 형식적이었어요. 다른 VIP 고객들에게 보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최숙자 회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민수가 동료들에게 다가가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아, 정말 노인 냄새 때문에 라운지 공기가 탁해졌네요.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VIP라고 하지만 결국 노인은 노인인 거죠. 요즘 시대에 은행까지 직접 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김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최숙자 회장은 그들의 대화를 정확히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발언이었어요.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수가 다시 다가왔을 때 최숙자 회장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길에서도 김민수의 무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최숙자 회장보다 빠르게 걸으며 문을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상담 서류를 건넬 때도 건성으로 던지듯이 내밀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는 시대인데 회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김민수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도 마찬가지고요.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복잡한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떠실지. 김민수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최숙자 회장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김민수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마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하듯 큰 소리로 천천히 말하기도 했어요. 그녀가 복잡한 투자 상품에 대해 정확한 질문을 던지면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고위험 상품은 나이를 고려했을 때 권해드리기 어려운데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제 자산 운용 방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위험 관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최숙자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김민수는 계속해서 그녀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회장님, 혹시 가족분 중에 이런 결정을 도와주실 분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숙자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담을 마쳤어요. 라운지를 나서면서 김민수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진짜 고집 센 할머니네. 나이도 생각하고 투자해야지. 최숙자 회장은 주먹을 꽉 쥐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넘게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온 자신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숙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운전기사 박 기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박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최숙자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민수의 무례한 태도와 노골적인 나이 차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노인 냄새라는 말은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최숙자 회장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그동안 받은 각종 상장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며 찍은 사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 걸린 거울을 보며 최숙자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김민수가 말한 것처럼 노인 냄새가 나는 초라한 할머니로 보이는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나는 최숙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사람이야.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최숙자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인 이정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민은 그녀와 나이도 비슷하고 함께 사업을 키워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숙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정민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민아, 지금 시간 되니? 할 얘기가 있어서. 최숙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바로 갈게. 1시간 후, 이정민이 최숙자 회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최숙자 회장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좀 어둡네. 이정민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민수의 무례한 태도, 노인 냄새라는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시선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정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 최숙자 회장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참을 필요 없어. 이건 명백한 나이 차별이야. 이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단순한 항의나 사과 요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 같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아, 한국제일은행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어?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왜? 이정민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민수라는 사람의 배경도 조사해줘.
어떤 사람인지, 약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최숙자 회장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야, 설마 복수하려는 건 아니지? 이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이정민은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평생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남성 중심의 사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래야 했고 그 강인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일부터 알아보기 시작할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이정민이 당부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역시 오랜 친구가 최고야. 최숙자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민이 돌아간 후 최숙자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어요. 25살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이 지금의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여줘야겠어. 최숙자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재 한쪽에 있는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자신이 보유한 자산 목록과 주요 인맥들의 연락처, 그리고 각종 투자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최숙자 회장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김민수와 한국제일은행이 자신을 얕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숙자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계획을 세우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욱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정확한 정보 수집이 성공적인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이정민 변호사가 최숙자 회장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국제일은행의 최근 동향과 김민수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해왔어요. 숙자야, 생각보다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더라. 이정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최숙자 회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우선 한국제일은행 상황부터 보자. 최근 부동산 대출 부실과 해외 투자 실패로 인해 재정 상태가 예전만 못해. 특히 올해 들어 VIP 고객들의 예금 이탈이 꽤 있었다고 하네.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은행의 주가도 작년 대비 20%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김민수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야?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재미있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MBA까지 받았는데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더라. 이정민이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김민수는 과도한 사치 생활로 인해 신용카드 빚이 상당한 상태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전세 대출과 수입차 할부금, 그리고 골프 회원권 대출까지 합치면 월 상환액이 연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허영심이 강한 타입이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야. 최숙자 회장이 분석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은행 내부에서도 그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 선배들에게는 아부하지만 후배들에게는 고압적이고 특히 나이 든 고객들을 대할 때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 이정민이 덧붙였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수첩을 꺼내어 중요한 인맥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재계 원로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은행의 임원들까지 그녀의 인맥은 광범위했습니다. 우선 우리 그룹의 전 임원들부터 연락해보자. 아직도 한국제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최숙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데?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야. 자연스럽게 다른 은행으로 자산을 이동하게 유도하는 거지. 한국제일은행의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최숙자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그룹의 전 CFO였던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전무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숙자 회장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박 전무가 반갑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 요즘 은행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박 전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도 최근에 한국제일은행에서 좀 불쾌한 일이 있었네요. 담당 직원이 너무 건성으로 대응하더라고요. 박 전무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숙자 회장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너무 심하네요. 회장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박 전무가 분개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최숙자 회장은 박 전무도 최근 한국제일은행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은행으로의 이동을 제안했고 박 전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숙자 회장은 하루 종일 옛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상당수가 한국제일은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저녁 무렵 최숙자 회장은 또 다른 중요한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지의 편집장인 최 편집장이었어요. 최 편집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숙자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최 편집장이 반갑게 답했습니다. 요즘 은행들의 고령 고객 서비스 실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 주제 흥미롭네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 편집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들려주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편집장은 이 주제로 기획 기사를 준비해 볼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밤이 되자 최숙자 회장은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편에 서주었고 한국제일은행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2단계 작전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숙자 회장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하나둘씩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한국제일은행 본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번 주에 VIP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제일은행 VIP 팀장 서윤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어? 김태수 은행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모두 우리 은행의 최고 우수 고객들이었어요. 서 팀장이 답했습니다.
김민수는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숙자 회장의 네트워크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최숙자 회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오랜 동료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재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어요. 요즘 한국제일은행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화학그룹 전 회장인 이철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나이가 든 고객들에 대한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건설그룹 회장 부인인 김영희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국민은행 VIP 서비스가 훨씬 친절하더라고요. 또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한국제일은행의 주요 고객들이었고 그들의 이동은 은행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숙자 회장님도 한국제일은행 사용하시죠? 이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오래 사용했는데 요즘 좀 실망스러워요. 저도 다른 은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최숙자 회장은 이정민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민아, 언론 쪽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최 편집장님이 관심을 보이고 계셔요. 고령 고객에 대한 차별 실태를 다룬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민이 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김민수 개인에 대한 압박을 시작해보자. 최숙자 회장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최숙자 회장은 한국제일은행 내부의 정보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의 청소용역회사 사장과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 은행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특히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요. 최숙자 회장이 용역회사 사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수가 다른 나이 든 고객들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70대 할머니 고객에게 할머니, 이런 건 복잡하시니까 가족분이 와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나이 차별이네. 이정민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어. 최숙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제일은행 주식의 3%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개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한 지분이었어요. 또한 그녀와 가까운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을 합치면 10%에 가까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보자. 최숙자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경영진이 긴장할 거야. 이정민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한국제일은행에서는 계속되는 VIP 고객 이탈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갔고 다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객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김태수 은행장이 간부 회의에서 화를 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든 고객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서윤호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나이 든 고객들,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VIP 라운지에서 몇 차례 불쾌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수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몇 명의 노인 고객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김민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최숙자 회장의 복수는 이미 2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압박을 넘어서 그의 개인적인 평판과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최숙자 회장은 서재에서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수가 얼마나 안일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지만 곧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2주일째가 되자 최숙자 회장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김민수 개인을 겨냥한 정밀한 타격이 시작될 때였어요.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때로는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정민아, 김민수의 개인 신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응,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더라. 이 사람 정말 허영심이 강해. SNS 계정을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사진들이 가득해. 그런데 연봉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이정민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김민수의 SNS 계정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정민 말대로 그의 생활 수준은 은행 직원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수입차,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등등. 이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업이라도 해야 할 텐데. 최숙자 회장이 분석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은행 직원이 부업을 하려면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지. 이정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김민수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장님, 김민수가 VIP 고객들의 투자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예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최숙자 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증거는 확보했어? 최숙자 회장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거래 내역과 타이밍을 분석해보니 패턴이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들이 여러 건 있어요. 탐정이 답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최숙자 회장은 경제 전문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박 기자였어요. 박 기자님, 요즘 은행권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박 기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알고 있어서요. 최숙자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김민수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네요. 더 자세히 취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섣불리 보도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해주세요.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최숙자 회장이 신중하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제일은행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 이탈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헤드헌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만 50억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서윤호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김태수 은행장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VIP 라운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 팀장이 답했습니다. 이때 김민수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노인 고객들이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예민하시긴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크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김민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주변은 점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박 기자가 김민수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은행 내부에서도 VIP 고객 이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직원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매니저, 최근 VIP 고객들과 상담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 서윤호 팀장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다만 요즘 고객들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기는 해요. 김민수가 답했습니다. 서 팀장은 김민수의 답변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김민수의 고객 응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최숙자 회장은 이정민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김민수도 서서히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최숙자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수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깨달을 거야.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야. 최숙자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 달 후 최숙자 회장의 복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국제일은행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김민수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경제 전문지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제일은행 직원, 고객 정보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김민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김민수가 신문을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한국제일은행 본점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김민수 매니저를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김태수 은행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은행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김 매니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행장이 신문을 책상에 내던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김민수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 거래 내역은 뭐야? 고객이 투자한 종목과 똑같은 주식을 같은 시기에 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은행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김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선 직무에서 정지시킨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 은행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최숙자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거든요. 이제 은행장이 움직일 때가 됐겠네. 최숙자 회장이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숙자야, 김민수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이 정도 사건이 터지면 은행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원도 전체적인 조사를 할 거야. 최숙자 회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예상대로 금융감독원은 한국제일은행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VIP 고객 관리와 직원 교육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예고되었어요. 이때 최숙자 회장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제일은행 김태수 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김 은행장님, 최숙자입니다.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기사 보셨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 은행장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 김민수 매니저로부터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요. 최숙자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한국제일은행의 최고 우수 고객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녀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한 달 전 VIP 라운지에서 겪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민수의 노인 냄새 발언, 무례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듯한 행동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은행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고령 고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숙자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김태수 은행장은 이제야 최근의 VIP 고객 이탈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민수의 무분별한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 고객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최숙자 회장이 요구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VIP 고객 서비스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은행장이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태수 은행장은 즉시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김민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전체의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고령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담팀도 구성해야 해요. 은행장이 지시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해고 절차를 밟아야죠.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고 고객에 대한 무례한 행동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은행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숙자 회장은 이정민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의 치밀한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드디어 은행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일어날 거야. 최숙자 회장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2달 후 최숙자 회장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제일은행은 전면적인 변화를 단행했고 김민수는 결국 은행에서 해고되었어요. 하지만 최숙자 회장의 진정한 목표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매니저가 정식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정민이 최숙자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의혹은 어떻게 됐어?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됐어요. 앞으로 법적 처벌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정민이 답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최숙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VIP 시니어 서비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고령 고객들을 위한 전담팀도 구성했고 모든 직원들이 나이 차별 방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제일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김태수 은행장은 직접 나서서 고령 고객들에게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장님, 이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최숙자 회장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숙자 회장이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김민수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업계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최숙자 회장은 한국제일은행 VIP 라운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고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숙자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새로 배치된 박경희 매니저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최숙자 회장이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최숙자 회장은 완전히 달라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나이를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했어요.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하니까 훨씬 좋네요. 최숙자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의 조언이 정말 소중합니다. 박 매니저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최숙자 회장은 김태수 은행장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은행장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령 고객들도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태수 은행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가치죠. 최숙자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장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숙자 회장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나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민아,
고령자 인권보호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최숙자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나이 차별 문제는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정민이 동의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출연해서 실버 존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나이 차별 문제를 연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최숙자 회장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단의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각종 기업들이 나이 차별 방지 교육을 도입했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을 강화했어요. 최숙자 회장의 작은 복수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최숙자 회장은 다시 한국제일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찰 차원 것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최숙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시네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최숙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숙자 회장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다. 김민수라는 무례한 젊은이 덕분에 나는 더 큰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바치겠다. 최숙자 회장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